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클러치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클러치백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런 입구에 지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지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통 이런 업계에서는 이런 가방의 입구를 구찌라고 하고 이런 띠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내구찌띠, 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구찌띠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밖에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구찌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땐 내구찌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요 몸판을 그대로 몸통을 뜨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슬라이더랑 지퍼가 다 달려있는 요 네 구찌띠를 여기다 넣고 그냥 돗바늘로 같은 실로 꼬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백을 이렇게 지퍼 처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셨고요. 조금 소개를 드리자 보면, 지금 이게 쇠지퍼인데 양날 지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날보다는 양날 지퍼가 훨씬 더 고급이고, 슬라이더도 좀 이렇게 볼드하고 무게감 있는 걸 달아서 여러분들 달아 놓으시면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 클러치백은 보기보다 사이즈가 그래도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가로가 한 31cm, 높이가 한 21cm,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을 속고라고 해요. 이거를 속고폭이라고 하는데, 바닥 폭은 보통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도 안에 보강판을 대줘가지고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가다가 좀 살아있는 그런 클러치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다가 숄더를 달아서, 이렇게 숄더를 달아서 그냥 숄더백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재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은 몸판 실하고 콤비 실이 있으면 되는데요. 몸판 실은 한 2분의 1볼, 그 다음에 콤비 실은 한 3분의 1볼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제가 키트에는 그렇게 뜨실 만큼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구찌띠가 이렇게 통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구찌띠, 그 다음에 바늘은 7호 3mm짜리 7호 모사용 코바늘, 그 다음에 돗바늘, 표시링, 가위 이렇게만 있으시면 돼요. 여기 꼬매실 때 그냥 돗바늘로 꼬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바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뜨는 방법은 사슬코를 7코를 뜨셔가지고, 이렇게 7코를 뜨셔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34단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 바닥에 테두리를 짧은뜨기로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총 86코입니다. 그럼 이 86코를 가지고 계속 몸통을 떠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닥부터 뜨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튼 코드는 얀파스타보다 조금 가늘어진 버전인데요. 제가 두꺼운 실만 뜨다가 보면은 또 얇은 실도 뜨고 싶어지거든요. 뭐 모칠라백이나 뭐 이런 것도 뜨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100% 코마사고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실입니다. 그래서 원사랑 염색, 그 다음에 뭐 가공, 포장 다 국내에서 한 실이고요. 코마사가 굉장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실들은 대부분이 코마사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거의 가격이 막 2배씩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실들은 코마사가 아니라 대부분 카드사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의 차이가 뭐냐면, 코마사는 카드사나
기타 다른 무슨 목장갑 뜨는 실에 비해서 찌꺼기가 없고 그래서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뜯다 보면 먼지도 적고 또 떠났을 때 좀 차르르하게 이렇게 흐르는 맛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코튼 코드랑 얀파스타는 제가 100% 코마사 국내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웬만큼 다 알만한 그런 데서 원사를 사서 제가 직접 염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얀파스타보다 얇은 실이고요. 요걸 풀어쓰기가, 그러니까 제가 클러치백 같은 경우에 작기 때문에 말아서 보내드리는데 이 코튼 코드 같은 경우에 쉽게 풀어서 쓰는 방법은 여기도 써 있거든요. 실을 가운데부터 뽑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압축 필름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과 또 이렇게 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윗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가닥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부터 뽑아서 쓰시면 이 압축 필름 나중에 어느 정도 다 뜨고 난 다음에 풀으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먼지도 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닥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코 7코를 뜹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 매듭을 한번 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뜨시고 이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34단을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기둥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슬이 있을 때 한 가닥만 잡아서 그냥 편안하게 떠주세요. 어차피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정해지는 거죠. 가방 바닥에 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기둥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셔서 항상 돌리실 때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둥코,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다시. 자, 이런 식으로 34단을 다 뜨고 돌아오세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34단을 다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34단을 짧은뜨기를 다 하고 왔고요. 이제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줄 건데 여기 34단, 34코, 이쪽도 34단, 34코, 그 다음에 여기 7코, 7코 이렇게 하다 보면 총 82코, 6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이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 그리고 좀 동그랗게 된 부분이 나오고 이게 돌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떠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첫 코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이 길 때, 기둥이 길 때는 이렇게 두 올만. 자, 기둥이 긴 부분에서는 여기가 하나, 둘, 세 가닥인데 두 가닥만 이렇게 가져오셔갖고 떠주시면 돼요. 전체 다 뜨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구멍이 커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클 때는
두 가닥만 가져와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코너가 지금 한 코를 늘리지 않았으니까 이쪽 뺑 돌아와 가지고 여기 일곱 번째 코 뜰 때 그때 한 콜 늘려줄 겁니다. 자, 마지막 34코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잖아요. 이 일곱 코를 뜨시는데 첫 번째 아까 여기 시작 사슬코 떴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씩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 일곱 번째 코도 그때는 이렇게 꼬리실까지 넣고 같이 떠주세요. 꼬리실까지 넣어서 끝까지 이쪽 끝까지 뜨겠습니다. 자, 저는 끝까지 왔고요. 지금 34번째 코는 이 기둥 있는 데 걸어서 떠줄 거예요. 아까 기둥코 해서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도 두 개, 모서리니까. 그리고 아까 기둥코하고 여기 첫 코, 기둥코와 첫 코. 여기서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몸통을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바닥을 보강해줘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한 두세 단을 더 뜨고 난 다음에 바닥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뜨고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한 단 먼저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단까지 돌려가지고 지금 바닥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통을 어느 정도 뜨고 난 다음에 바닥을 보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비실을 들어가면서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뜨기 한 단을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빼뜨기,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코, 그 다음에 여기가 첫 코거든요. 첫 코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서 콤비로 뜰 실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실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실만 감춰주시면 되거든요. 이 꼬리실만. 이 뒷실은 다시 다음 단에 가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일단 첫 코는 같이 한번 떠주세요. 자, 기둥코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이 두 실을 다 넣어가지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 꼬리실만 넣고 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코하고 이 코가 같은 코잖아요. 근데 바늘을 이쪽에 한번 찌르고 그 옆에 코에다가 한 칸 옆에 있는 코에다 찔러줄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짧은뜨기 칸에
이렇게 실을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칸으로 가서 실을 가져오셔가지고 짧은뜨기. 그 다음에 다음 코는 그냥 한 코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옆에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짧은뜨기 밑에 단이 여기인데 그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칸에다가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겹을 모아서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옆에도 이렇게 실을 당겨 오시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칸 띄고 바로 하시면 돼요. 한 칸 띄고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이쪽 넣어서, 그러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꼬리실 여기까지 감춰주시고, 그다음에 뜬 다음에 이 옆에 있던 오른쪽 짧은뜨기 밑에 단에다가 또 바늘을 한번, 그러니까 사선으로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해서 옆에 칸. 그래서 이렇게 떠놓으시면은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걸러서 이렇게 무늬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사선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기울은 사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아랫단으로 가서, 오른쪽 아랫단으로 가서 바늘을 한번 가져와서 짧은뜨기. 그러니까 지금 이 코튼 코드도 얀파스타처럼 짜임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하다가 실이 갈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뜨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얀파스타가 너무 두꺼워서 뜨는 게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튼 코드로 이렇게 칼라 콤비 막 넣어서 뜨셔도 재밌어요. 말하다가 틀렸어요. 자, 짧은뜨기 한번. 어렵지 않아요. 다른 뜨기 헤링본 뜨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편이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팟캐스트나 OTT를 보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뜨개 방법을 제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보분들도 쉽게 무늬뜨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 한 바퀴 돌려서 몸판의 두 번째 탄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무늬를 한 단을 더 뜨고 왔고요. 이렇게 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을 바꿔서 실 색깔을 바꿀 때는 항상 색상을 바꿀 실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짧은뜨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기둥코를 하나 뜨고 난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할 때 이 실을 한번 걸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실을 지금 밑에 있는 실을 올려주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켜주시고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 첫 코에 또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실 같이 돌려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한쪽에서 계속 연결될 거기 때문에 계속 또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이 무늬는 짝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조정하실 때 짝수로만 코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단을 더 했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선으로 겹 모아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바꿀 때는 항상 빼뜨기부터.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뒤에 실을 한번 당겨주세요. 이렇게 다 당겨주시고 기둥코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할 때 이 초록 색깔 실을 한 번 걸어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단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모아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그래서 하나 옆에 밑에 오른쪽 한 칸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런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늬가 뭐 어렵지도 않고 해서 넣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기둥의 짧은뜨기가 아니라 오른쪽 옆에 있는 한 단 밑에 있고 오른쪽으로 간 거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24단을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겹모아뜨기 이렇게 뜨시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사선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세요. 네, 저는 지금 네 단을 다 뜨고 왔고요. 지금 이렇게 네 단을 다 뜬 상태에서 여기 바닥 보강판을 달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봉제용 실과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독바늘을 이용해서 지금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요 맨 끝부분, 요 모서리 부분은 혹시라도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칸만 잘라주시면 뭐 걸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주세요.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색, 지금 뒤가 초록색이니까요. 초록 색깔 실로 그냥 듬성듬성 꿰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에서 실을 가져오셔서 여기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묶어도 되는데요.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꿰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매듭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그냥 듬성듬성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조금 보이게 이렇게 한 칸만 건너뛰시고 안쪽에서는 좀 길게 건너뛰셔도 돼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코와 코 사이로 그냥 쭉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안쪽을 전체를 한번 꿰매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그냥 돗바늘로 다 꿰매줬고요. 여기 실은 이렇게 뒤에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안쪽으로 뒤로 보내서 잘라줄 거예요. 가져오시고 같은 색 실이고 같은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매도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을 계속 반복해서 24단을 뜨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몸통이 다 떠지는 거거든요. 24단을 다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입구에 짧은뜨기로 뜨고 그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몸통 지금 4단 떴으니까 20단 더 뜨고 오세요. 지금 24단을 지금 다 뜨고 왔고요. 이거를 이제 24단을 다 뜨시면 이렇게 그냥 이 무늬가 12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 사선 무늬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하면은 24단이 되고요. 몸통이.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떠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콤비 색깔은 일단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짧은뜨기를 5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 꼬리실하고 같이 계속 짧은뜨기를 5단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빼뜨기 1단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5단을 올려주세요. 자, 짧은뜨기 5단을 다 했고요. 여기 짧은뜨기 할 때는 좀 쫀쫀하게 당겨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입구니까 좀 모여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모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뭐 양쪽에서 코를 한두 코 정도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빼뜨기로 1단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계속 떠가지고 자, 첫 번째 빼뜨기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빼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십니다. 자, 빼뜨기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아까 빼뜨기로 연결해 준 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코까지
여기가 첫 코 빼뜨기 해준 데고요. 하나, 둘, 전코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실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뽑아서 바늘에 끼워서 여기 첫 코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실이 나왔던 코에다가 다시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돗바늘을 통과시킬 때 실과 실 사이로 통과를 해야지 실을 통과하면 이 바늘이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실과 실 사이를 잘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이 꼬리실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튼 코드는 100% 코마사 면실이기 때문에 불로 지지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가방 앞과 뒤를 구분을 하셔갖고 지퍼를 달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빼뜨기로 연결했던 부분이 있는 데가 가방 뒤가 되고 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가방 앞이 되는데요. 가방을 이렇게 앞면을 내가 마주보고 지퍼가 이렇게 슬라이더 쪽이 왼쪽으로 가져야지 지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클러치백 같은 거 하실 때 지퍼 방향이 좀 헷갈리시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가방을 정면으로 놓고 지퍼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가방을 보통 이렇게 들거든요. 앞부분이 나의 왼쪽으로 가게. 그래서 앞면이 보여지는 거고 이쪽은 몸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퍼는 항상 오른손으로 열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을 마주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퍼를 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퍼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정면을 보고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 부분은 지퍼 꽁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퍼를 여기 보시면 여기 빼뜨기하고 짧은뜨기 했던 바로 요 밑단에다가 이렇게 꼬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꿰매주기도 아주 편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지퍼를 가방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실을 이쪽 코에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한쪽 코에 가져오셔서 이 부분을 묶어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꼬리실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빼뜨기 밑에 단으로 해서 바로 옆에 코로 가주세요. 이렇게 가고 또 배. 자, 이렇게 굉장히 꿰매주기가 쉽거든요. 구멍도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홈질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실을 끊으실 때는 이 길이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되게 끊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한 땀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여기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옆에 걸릴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한 2번 정도 꿰매주세요. 이렇게 한 번은 밑으로,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여기 밑으로,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로 한 번 갔으면 밑으로 한 번. 바늘에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 이게 지퍼가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특히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좀 신경 써서 당겨서 이렇게 꿰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일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실과 실이 통과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돗바늘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박음질 하듯이 이렇게 일렬로 꿰매지거든요, 스티치가. 그러니까 실을 통과하지 않고 실과 실 사이로 바늘이 통과할 수 있게. 근데 이것도 얀파스타처럼 실을 통과하면 바늘이 통과되지 않거든요. 실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바늘이 통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봐가면서
지금 이렇게 안 빠지는 건 실을 통과한 거예요. 실과 실 사이가 아니라. 일렬로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아까 이쪽에 꼬매졌던 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이쪽도 2번. 이쪽도 어차피 당기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꼬리실을 요 사이로 넣어서 실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주시고 아까 이쪽 실도 같이 여기다 감춰서 실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쪽이 지금 꿰매졌거든요. 그러니까 맞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꿰매시면 됩니다. 저는 맞은편도 다시 꿰매고 돌아올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지퍼아대를 이렇게 다 돗바늘로 꿰매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같은 실이라서 별로 색상 차이도 안 나고 바로 빼뜨기 밑단에다가 꿰매줘가지고 표시도 별로 안 나요. 지금 이런 지퍼가 들어가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방 입구, 저희가 보통 업계전용 구찌라고 하는데요. 이 구찌에 어느 정도 이런 띠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지퍼가 열립니다. 이게 띠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냥 같이 울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 가방의 입구를 이 띠가 양쪽에서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지퍼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퍼는 양날 지퍼로 굉장히 좀 일반 메탈 지퍼 중에서도 가장 고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열리고 편안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도 좀 볼드한 걸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 가방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지금 양쪽에 오링 개고리나 무슨 개고리가 달린 핸들 스트랩을 달면 또 숄더백으로 또는 바게트 백으로 들고 다니시기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예쁘게 잘 만들어 보세요. 또 올해 트렌드 자체가 좀 이렇게 쌩한 컬러가 또 트렌드니까요. 그러니까는 좀 무채색의 아우터에 이런 컬러풀한 그런 클러치를 들어주면은 훨씬 더 포인트가 되니까 한번 이렇게 뜨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코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